위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재는 제가 이 연자를 소개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신보건 사업이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으로 계신 이영문 선생님이신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멜버른에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 및 정신과학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나라 정신보건 사업의 가장 백본이시고 중심이신 이영문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굉장히 크고 또 전라북도 정신보건 관련된 모든 인프라가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종교개화의 어떤 선언식도 있는 큰 자리,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개도식에 오게 된 것에 영광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강민정 선생님 잠깐 안 계시긴 하지만 강민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고 각 지역센터들과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동안에 힘을 합친 결과가 오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아마 전라북도의 정신보건 사업 자체가 또 통일성 있게 그리고 전라북도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 사업을 아마 번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까지 이제 광역센터가 됐으니까 이제 중앙지원단이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광주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완성이 돼서 아마 올해가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마 위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살 예방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들리고 큰 틀에서 이제 그 협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자는 과정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그 전체적인 활동사항 중에서 특별한 또 서브센터의 개념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그 법에 따라서 아마 새롭게 그 협약식을 또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도로 아마 전라북도에서의 자살예방센터 예산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아직 않았으면 전체 정신보건센터 예산 말고 자살예방센터 예산으로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라북도의 도청에 계신 분들과 협의하시면은 또 하나의 다른 자원센터가 더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질문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일과 지역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일이 초창기에는 구분이 안 가니까 서로 이제 견제도 하다가 또 긴장과 협력을 또 반복하다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마치 초창기에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은 매우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은 중복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에 어떤 그 정보 전달을 먼저 해야 되는 쪽이 있고 받아야 되는 쪽이 있고 하다 보면 누가 정보를 주고 받고 또 누가 공문을 내리게 되면 공문을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오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중점적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개요를 약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오후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마 지금 제가 강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거 집에서 이런 비슷한 걸 그까지 연습을 막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면서 이게 탁 떨어지는 게 이게 탁 넘어가요. 근데 오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지금 이제 21세기 정책 변화에서 있는 것은 유럽 장관들 회의 결과입니다만 2007년도에 정신 건강에 대한 것이 전체 보건 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보건 정책, 어느 나라든 간에 보건 정책에 반은 정신 건강 정책으로 수립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포션들이 마음이 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심리적인 지원 혹은 돌봄 서비스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혹은 중증 장애 개념으로 앓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다음 요즘 우리 잘 알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릴 수 있는 요즘 끔찍한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 전부 다가 사이콜로지와 멘탈 헬스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돌보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정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들이 크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적으로 18 내지 19% 정도가 보건 예산입니다. 그 안에는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에 관계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비가 참고로 22%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다음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분야가 보건부 예산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연방 정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보건 예산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너무 낮아서 이것이 잘못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까 자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통합적 시각에서의 정신건강 정책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건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가장 많은 투자, 건강 투자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신건강 정책이다. 이것이 모든 데의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종합 정책에서의 한계점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이 부족했던 것이 지방으로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그래도 자기가 있는 수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방으로 갈수록 인프라도 낮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자원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더 많이 고립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정신보건센터의 건립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조정과 그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끝까지 계신 지역이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대부분 다 이런 행사 잘 안 하시고 부지사가 되신 오시던가 이런 거고 오늘처럼 종교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오시는 경우가 드물고요. 굉장히 뜻깊은 오늘 개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안 계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정치적인 어떤 오늘의 그 홍보 효과를 따지자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참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정신보건센터 어떤 사업에 그 개소 현황 자체가 보도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효과로서 아마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가 50% 이상을 지원하라고 합니다. 50% 이상이란 말에서 이상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쓰는데 아무도 50% 이상 안 하죠. 중앙정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다 많은 걸 다 승객시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또 중앙정부에 공조직에 계신 분들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기보건 사업 예산을 추진을 합니다. 국가 예산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해마다 일반 예산으로서의 전행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특히 광역과 같은 정부에서 50% 이상을 지역으로
주시면은 훨씬 더 그 사업이 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도에 관계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50%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 지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10억을 내면은 지방정부가 최소한 50억은 내라는 뜻이지 20억 낸다고 아무도 왜 더 많이 내느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많은 지방의 차원에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정신보호 사업에 독특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어서 책을 권합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독일어로 된 책을 거꾸로 한국에 번역한 책인데 이 피로사회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 지난 20세기까지가 면역학적인 시대,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싸우고 호스트하고 싸우고 서로 간의 어떤 면역 체계로서의 아와 피아를 구분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스스로의 어떤 성공에 대한 확신을 너무나 과장한다든지 행복에 대한 지나친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던져버리는 그런 식의 소모적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필요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들이 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21세기의 질병으로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7.6%는 자아수치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평균도 약 30%, 25년에 한 30%가 나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의료 서비스 이용료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조명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우리 역학연구팀에서 발표한 건데요. 보면은 미국, 한국, 호주가 있을 때 이렇게 접근성에서 39.2%. 여기는 이제 그 전체적인 비용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15.3% 반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 이용료 자체가. 그러니까 유병률은 비슷한데 병이 생기는 건 비슷한데 정신과에 관련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한 이런 지역사회 시설들, 그 다음에 정신과 의원을 비롯한 이런 의료시설들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을 키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접근성을 더 높여서 조기에 많은 질병들이 예방을 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고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장관회의에서 나왔던 결과는 건강투자의 개념입니다. 건강투자는 건강을 하나의 자본제로 보고 투자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였고요. 보건복지부의 지난 약 한 2, 3년 전까지 화두가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건강투자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예방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 2012년 6월 달에 아까 출사를 하셨던 그 임정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20년 동안에 아마 직접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직접 정신건강 정책을 그날 브리핑 자료를 받고 질문하는 기자회견 장소는 처음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홍보가 그날 진행이 됐고 생애별 건강 검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낮추기 위한 문제 특히 F코드로 명명되어 있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신과의 초진일 경우에 F코드라는 것을 붙이기 전에 Z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코드로 유도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초발 정신증에 대해서는 보험이든 보호 환자든 간에 구분 없이 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입원에 관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대책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정신건강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이 이번 처음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해보고 이와 같은 건강 자원으로서의 투자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정책이 건강정책이고 건강정책이 바로 사회정책으로 서로 호환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정책은 사회정책입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많은
국민들에 대한 건강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기에 대한 치료들을 많이 오픈시키고 직접적으로 자원에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를 덜 일으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접근한 건 반대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정신질환의 탓으로 돌립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어제 예를 들면 모든 성범죄자의 22%가 정신질환, 22%가 아니고 22명 중에 최근에 20명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져. 이런 식의 기사가 아무런 책임 없이 뜹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모든 책임을 다르게 법무부에서 면피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의 문제니까 법무부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틀린 말이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을 그냥 그렇게 끼맞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거나 법무부에서 내지 못한 정책을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낼 수 있어야 되고 왕따라든지 이런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것도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낼 수가 없어요. 거꾸로 통합적인 보건의료적인 접근들이 보건복지적인 접근들이 해결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보건복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5개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국방, 외무와 함께 더불어서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많은 사회정책은 구체적인 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부서에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라든지 법무부에서 던진 어떤 추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말은 하는데 누가 합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예를 들면 정신보험만 하도록 누가 합니까? 동의보험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정신보험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마리를 풀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정신보건의 관계는 밀접한 하나의 정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 자원이 이렇게 부족한 결과로서 장기 입원이 이루어지고 재활 서비스가 부족하고 한 번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보건 사업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질환 자체가 감소하고 발병한다 하더라도 제때 치료받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 정책 특성은 그 당사자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재발하게 되면 그만큼 자원에 대한 손실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역할에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휴먼 서비스와 연결되는 그런 접목을 갖고 됩니다. 몇 가지 기능론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제가 쓰는 단어에서 이렇게 영어형 개념을 써놓은 것은 번역을 함부로 해서 오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커미션이라는 관점에서 지원단을 저렇게 썼어요. 윙이다라는 뜻이죠. 방역센터는. 지원단의 기능에서는 지원단이 그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하는 데서 굉장히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전 지휘를 지원단이 만들면은 방역센터는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지원단에다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 자꾸 이제 깨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마치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관계가 같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그 의료계의 문제점들은 병원이 의과대학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 의과대학에서도 있었던 경험으로요. 뭔가 하면은 의과대학은 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거꾸로 병원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병원에 부합된 정책을 자꾸 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을 위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버는 의사를 만드는 식으로 고용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제가 있었던 안대학교의 의과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안대학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단과센터의 개념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지원단은 좀 더 아이디어한 정책을 내고 방역센터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시행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리 포괄 멘탈 헬스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액티브하다는 것은 예방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방을 포함한 선도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광역센터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실천하고 그거를 지역센터들이 같이 팔로우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책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전을 만들고 수행하라고 했는데 현재 민간협력기관에서 국가조직과 함께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조직의 어떤 언어와 민간조직의 언어가 결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검토해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용어인데요. 그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민간조직은 이걸 검토해보겠다 그러면 검토하라고 한참 기다려요. 근데 결국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을 받으셨는데 일을 하실 때 현명하게 지혜롭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결합을 이 관료 조직과 함께 하되 관료 조직을 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또 광역센터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관료들과 함께 일하지만 관료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기 정화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스스로 진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광역센터가 성립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지역센터와의 관계에서는 센터 오브 센터입니다. 광역은 광역이고 지역은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예를 들면은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센터가 어디입니까? 전주센터예요? 군산센터예요? 군산센터예요? 군산센터에 혹시 공팀장 와 있나요? 공팀장 이제 그동안에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했던 역할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공팀장은 거꾸로 광역센터에다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을 서로 나눠주고 지역센터 일을 잘 도모하는 것이 서로 간의 유기적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많은 지역마다 마찰이 많았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센터의 핵심적인 인력들과 새로 들어서는 광역센터의 팀장들 간의 역할 부분이 처음에는 갈등 구조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죠. 서로가 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 잡힙니다. 광역센터 직원들은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지역에다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역사를 해왔던 군산이라든지 전주와 같은 그런 센터들이 그동안 해왔던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광역센터가 많이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해왔던 작업들을 많이 참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잘 피기 때문에 광역센터는 센터 오브 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과 지역이 가야 될 길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서비스가 많이 없습니다. 광역센터는 다이렉트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지역센터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메말라진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센터 직원들이 한 1, 2년만 지나면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집니다. 지역센터에서 굉장히 발랄했던 직원들이 광역센터에 들어와서 한 1, 2년만 근무하면 감정이 없어져요. 지역센터의 장점은 직접 늘 회원들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실질적인 모든 프로그램들을 같이 전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장점을 배우면서 광역센터가 스스로 디휴머나이즈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조정자만을 하지 말고 큰 틀에서의 매니저 역할을 같이 하시라는 뜻에서 쿼터백의 쿼터백시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역의 센터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의 모든 요구를 다 아우르고 이거를 지원단을 통해서 전라북도 도청에다가 직접 건의하고 문제가 지역에 생겼을 때는 내려가서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광역센터의 역할입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더 하시고 스스로 학습한 조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컴프레hen시브 멘탈 서비스 모형은 중앙지원단과 그 경기도 지원단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조기 중재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썼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연구 기능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광역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또 지역에 대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연구와 이거를 지지하고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전라북도에만 고유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점을 또 추가를 했으면 하고요. 액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 액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완성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방역센터에서 고안을 하고 그걸 해당 지역에다가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24시간 핫라인이라든지 자살 예방과 별도의 24시간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하기 어려우시니까 현재는 157701 부분을 통일해서 이 안에다가 지금 현재 크라이시스 인터벤션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지역의 위기 개입에 대한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방역센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개 전라북도 시군의 119 서비스들이 이쪽 연결되어 있고 방역센터에 같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단과 관계에서 이게 그림을 그려봤던 거고요. 비슷한 그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정신보건 맵입니다. 하나의 절에서 시작한 조직이지만 많이 성장을 했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라북도의 방역센터가 만들어진 이상은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의 정신보건이 쭉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굉장한 것 같이 보여도 전라북도 방역센터가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이거 비슷한 맵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원들을 잘 모으고 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역센터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라북도 센터의 그 심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든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기도 거는 그냥 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의 심볼을 그냥 만든 것 뿐인데 전라북도 아까 심볼 자체는 그 안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4가지의 관점들이 다 실려있어 경기도 제가 만들었던 G마인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20만 원 주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31개 시군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31개 시군이고 얘가 정신보건 지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한다. 밑에까지 이렇게 20만 원. 서울시 참고로 서울시 블루터치는 그 5천만 원짜리입니다. 돈 있으면 더 좋은 거 만드셔야겠죠. 몇 가지 사업 중에 경기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를 전라북도 광역에다가 제시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 탈수용화 선도 사업이에요. 좋은 정신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정신병원이 많이 있는데 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만성질환 환자들보다는 탈수용화 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 거주가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거점 병원을 선정하시고 해프웨어 하우스와 독립자립센터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다시 피드백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센터들과의 결합.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14개 시군과 함께 탈수용화 선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 그렸고요. 이거는 전라북도 전주센터에서 했던 정영철생 그쪽에서 했던 청년들의 그 유스센터에 대한 모형에서 5주제별 모형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 유스센터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조기 중재에 대한 것들은 전주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광역에서 좀 더 다른 지역에 펼칠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그 금강 증진 모델인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지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목표와 지표가 막 맞물려 돌아가고 하는 걸 그려보는 관계. 거점센터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거점센터를 만들려면은 전라북도에서 거꾸로 거점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못 주거든요. 예산이 만약 생긴다면 거점센터를 두고서 운영하면은 광역센터의 역할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겠죠. 특히 경기도는 넓어서 한강을 연결해서 경기 남북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가 더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성에 따라서 가버넌스를 그려보시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메인 아이템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립정신건강연구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였어요. 별도로 도립의료원에다가 설치를 하고 사업지원단이 있고 큰 틀에서의 그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광역정신보호센터가 실행기구로서 이렇게 있는 병동입니다. 연구센터의 기능이 좀 안에 들어가 있고 도립의료원이 5개 있었는데 도립의료원 5개의 정신과를 모두 강화해서 거기에 공공 임상 베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입원 병상을 중심으로 탈수화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 알코올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보호센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거대로 전라북도센터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이거는 유효한 스타일입니다. 하고 싶어요. 저렇게 꿈이 저렇게 만들고 싶지만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저기에는 굉장히 도의 절대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 이룬 꿈이지만 전라북도에서 저와 같은 그림이 한번 그려졌으면 생각해서 오늘 슬라이드 드렸고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종교계에서 인사도 하고 하셨는데 더 큰 의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증가시켜야 되고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려면 세계적인 교육과 세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건의료 쪽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계라든지 문화계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큰 틀에서의 페어런팅 스쿨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이것을 자문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광역센터에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약간 가버너스 마찬가지였고요. 이거는 광역센터가 가져야 될 리더십, 그 다음에 전라북도 시원단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리서치와 접목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팔리틱에 대한 종종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전라북도 문화계와 연결되어 있는 큰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정신보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에 대한 리더십 자체가 큰 틀에서의 전라북도의 문화계와 정치계와 맞닿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버넌스를 잘 지켜가시면서 키워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뭐 영어 안 돼서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보시고요. 문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연극제입니다. 연극제, 올해 사업 연극제인데 이게 전라도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제, 전라북도 고유한 국악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연극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셔서 거꾸로 서울에다가 수출 좀 해주시고요. 뭐 해왔던 미술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예술의 고향은 사실 전주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많은 문화의 향기들이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광역센터 해야 될 일과 지역센터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 해야 될 일, 광역센터 해야 될 일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의 홍수 대책에 비유를 하자면은 홍수가 났을 때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 못 뛰어들라 그러면 안 되죠. 구조요원들은 뛰어들면 거기서 하류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더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류에서 홍수를 대책을 지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최대한 뛰어들지 않고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 물을 더 못 흐르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구조원들이 해서 바다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직접 구조원들이 뛰어내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류에서 일하시는 분과 하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책이 다릅니다. 목표는 뭐죠? 똑같죠. 사람을 구하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센터에 계신 분들과 지역센터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류에서의 일과 하류에서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어들 선생님의 그 슬라이드에서 예전에 했던 미국에서의 포블리어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 슬라이드를 보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라북도 광역정신보호센터의 개소식 축하드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전라북도의 자원들이 결합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정신장애를 아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따뜻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뒤에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지혜로우신 우리 김혜남 쌤의 재밌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 재미있는 강의여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